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삼프로TV 권순우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오셔서 오늘은 우유 이야기. 우유 이야기.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바쁩니다 요즘. 그런가요? 그래, 새벽에도 나오고 지금 저녁에도 나오고. 3프로TV는 거의 권순우 팀장이 다 한다. 대들보, 무량판. 무량판. 이제 곧 무너집니다. 한다. 전담 보관근을 대야 될 텐데 이거 참. 알겠습니다. 우유 얘기. 예. 요즘 우유 가격이 때문에 뭐 좀 한참 약간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 우유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이번엔 좀 무난히 결정이 돼서 좀 덜 시끄러웠었는데 사실 좀 무난히 결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그 가격 구조가 담겨 있는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유 가격이 결정됐는데 그 일단 마시는 우유가 있고 가공 우유가 가공을 하는 데 쓰는 우유가 있어요. 네. 네. 그 마시는 우유는 전년 대비 88원 오른 1,084원 리터당입니다. 네. 이게 1,000ml죠, 1,000ml. 근데 물론 우리가 1,084원에 먹지는 못하고 네. 이게 그 주체가 그 낙농업계. 낙농가에서 우유 회사에 넘기는 가격이 이거예요. 도매 가격. 예, 도매 가격이 원료 가격이죠, 원료 예, 가격. 예. 이게 1,084원이고 그럼 이제 거기서 유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 마진을 붙여서 가기 때문에 근데 88원 오르면은 거의 뭐 비율로 이렇게 딱딱딱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유 가격은 원유 가격에 87원 정도 올라서 887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음용유나 가공유나 같은 우유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달리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여기 음용유 가격 협상 범위가 69원에서 104원이었어요. 그 네. 원유 가격은 협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계청에서 네. 그 생산비를 발표를 합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 예. 그 낙농가가 소에서 우유 짜내는데 들어가는 수 있는 다양한 비용들이 예.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통계청이 숫자를 주면 예. 그 통계청이 숫자를 줘요? 그거를 범위를 두고서 결정을 하는데 예. 그 음용유 가격의 협상 범위는 69원에서 104원이었는데 88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에서 그러네요. 결정이 된 거고 그러네요. 가공유 같은 경우는 협상 범위가 87원에서 130원이었는데 87원 제일 요거는 하단에. 하단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구조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유 가격을 이해하려면은 우유의 공급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유는 이제 젖소에서 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젖소한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사람 모유를 생각해 보면 젖소가 그냥 우유를 항상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유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아이를 출산 그렇죠. 직후잖아요. 그러면은 출산 전에도 안 나오고 출산하고 좀 난 다음에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유를 생산하려면은 계속적으로 출산을 해야 됩니다. 되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가 모유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젖을 안 짤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짜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경직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게 하려면은 또 몇 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짤 수가 없다. 그러네. 예, 그런 예, 공급적인 알겠어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을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낙농업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공급 변동과 수요 변동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공급은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199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유 가격을 정부가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리고 1999년부터는 낙농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합의를 통해서 원유 가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협상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이 있고
협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매년 했던 게 아니라 가격 변동 요인이 뭔지를 두고도 많이 다퉜었고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이 협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못 올릴 거기 때문에 한번 협상할 때 정말 치열하게 예전에 생각나요. 막 버리고 아. 길바닥에 우유 버리고 뭐 난리였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매년 협상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제가 그 다른 나라 우유 파업 관련한 사진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예. 이게 옛날부터 왜 이렇게 버려? 파면 버립니다. 그냥. 다 갖다 아이고야. 쏟아버리고 나라를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치열하냐면 협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지연이 되고 예. 여기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납품 거부라든지 아니면 납입 거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 나 안 사 이거 할 수 있고 그럼 나 안 팔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공급단의 경직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유통 기한도 짧습니다. 아 그렇지. 우유는 금방 상하죠 또. 예, 그리고 그 유가공 업체 입장에서도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납품 거부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가공 업체도 이제 재고가 금방 부족해지게 되고 예. 그 납품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극단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한번 시작하면은 거의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험난한 그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구제역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소를 거의 한 5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고 예. 살처분해가지고 공급이 확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유가공 업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도 없고 정말 극단적인 시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2013년부터 원유 가격 연동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축산물의 생산비를 조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통계청이 레인지 주면 그 내에서만 협상하도록.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굳이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결정되면 그거 그대로 받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그러면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사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쿼터를 뒀습니다. 일정 수량만큼은 의무 매입.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른 가격을 싸게 매입. 싸게 매입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싸게가 어느 정도 싸게냐면은 쿼터 대물량을 리터당 한 1,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쿼터를 넘어가게 되면 리터당 뭐 100원 예.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낙농업계도 굳이 쿼터를 넘어가는 만큼의 공급을 할 유인이 없어지고 그러네요. 그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유가공업체도 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더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원가가 올라가면 무작정 올렸던 건 아니에요. 이게 날씨가 따뜻하면 또 우유 생산량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봄이나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예. 근데 여름에는 조금은 선선해야 좀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2014년에 겨울이 좀 따뜻하고 해서 좀 우유가 많이 나왔을 때는 또 안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거의 뭐 우유가 또 유가이 이거 너무 올라서 유가공 업체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2015년에 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서울우유에서 월급을 우유로 줬습니다. 와. 직원은 2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우유로 지급. 예. 우유가 너무 넘쳐서. 넘쳐서. 예. 임원은 한 200만 원어치. 와. 그거 어떻게 먹어? 그 우유하고 유제품 섞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우유 소비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 소비량이 1인당 우유 소비량이 한 2001년에 1인당 한 36.5kg 정도를 마시다가 네. 2020년에는 31.8kg으로 줄었습니다. 네. 일단 주요 소비층인 영유아가 많이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많이 안 먹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 전체 소비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치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치즈 유가공 식품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뭐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예. 그래서 유가공품 전체 소비는 62.9kg에서 86.1kg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그러면은 뭐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시는 우유가 줄었더라도 예. 가공해서 많이 가공우유는, 쓰니까 예.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른바 멸균 우유 좀 드셔보셨습니까? 요즘 커피숍에 가면은 카페라떼 이런 거 멸균 우유를 넣어서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좀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좀 쌓아놓고 마실 수 있는 예. 예, 그리고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되고 예.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고 아무래도 이게 원유에서 그 생우유는
출입을 하기가 좀 어렵죠. 유통기한이 워낙 짧으니까. 네. 그래서 멸균 우유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멸균 우유가 좀 쌉니다. 많이 싸요? 예, 한번 가격 비교를 같이 보시면은 꽤 싸요. 우리 집에 많이 사다 놨더라고. 정말? 싸니까 사다 놓은 거지 우리 집은. 보통은 아빠 먹으라고 멸균 우유를 네. 사다 놓고 아이들은 생우유를 주로 줍니다. 이게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폴란드산. 예, 리터당 한 1,700원 와. 정도 한다 그랬을 때 절반 가격이. 생우유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100원. 3,000원이네요. 야, 차이 많이 나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생우유를 좀 더 신선하니까 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마시는 우유 쪽에서는 여전히 생우유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높아도 예. 이게 좀 팔리는데 아까 안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 라떼는 마리아에는 라떼에는 멸균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비자들이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빵도 그렇고 아, 치즈도 빵도 그렇고 음. 거기에는 소비자가 뭐 생우유로 만든 빵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멸균 우유, 수입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수입 우유를 주로 쓴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집에 요구르트 제조기 하나 사놓고 예, 요구르트 만들어 먹을 때 또아차 저런 걸로 멸균 쓰는. 우유 넣으면 잘 만들어져요? 뭐 더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집니까? 어차피 요구르트 만들어 먹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경향을 보니까 여전히 냉장 우유가 61%로 많긴 많아요. 그리고 수입산 멸균 우유는 사실 7.4% 정도 되고 예. 우리가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동물성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식물성 대체 우유, 뭐 두유라든지 예. 아몬드유 뭐 이런 것들도 한 16.6%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우유의 국내 생산은 2001년에 234만 톤에서 2021년 203만 톤으로 줄었고요. 우유의 수입량은 65만 톤에서 251만 톤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워낙 근데 그러면은 이제 멸균 우유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보면은 우유 자조금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우유 자조금 위원회는 낙농가가 우유를 팔면 리터당 3원씩 각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유를 모아서 우유를 홍보하는 위원회입니다. 아, 우리 한돈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네. 그쵸. 그래갖고 이제 우리 우유를 먹읍시다 이런 거 홍보하는 데인데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입산 멸균 우유를 일단 그 먹게 되는 계기가 이 통계 보고서 제가 이 방송 준비할 때 마음이 좀 찝찝했는데. 예. 그러니까 수입산 멸균 우유에 대해서 뭐 들어보긴 했지만 굳이 먹어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많지는 않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우유에 대한 가격 이슈가 돼가지고 수입산 멸균 우유의 가격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럼 그때 한번 이렇게 싸? 하면서 구입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서 한번 구입을 해보게 되면 예. 한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 한 10% 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한 60%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멸균 우유 특유의 좀 약간 좀 진하고 예. 꾸덕한 질감 예. 그리고 약간 고소한 향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전에 먹었던 생우유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예. 신선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이게 맛이라는 게 먹다 보면 또 좋아하는 분들도 생기고. 익숙해지고 이게 좀 우리나라 낙농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떼 만드는 점주들 같은 경우는 수입산 멸균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거의 61%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약간 그 라떼 만들 때는 조금 더 꾸덕하고 좀 크리미한 느낌? 아, 그게 오히려 낫다. 예,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구입할 의향이 57%, 오. 추가로 구입할 의향이 57%, 지금 유지하는 수준이 32%니까 거의 90% 가까이는 지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사겠다. 그리고 비용 절감 요인이 한 50%까지 절감이 돼 있는 그런 세금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금. 세금 문제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세금보다 지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관세입니다. 관세. 예. 이게 우리나라 우유 산업에 놓여 있는 현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 갖고 이제 FTA를 맺었는데 예. 그 미국에서 수입되는 우유에 적용되는 관세가 9.6, 7.2, 2026년이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예. 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관세를 반영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26년부터 관세가 0이 되면 거의 10% 정도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9%의 관세를 냈는데 예. 이제 앞으로 0%가 된다. 그쵸. 오, 그러면 지금도 1,700원 정도 하던 게 거의 한 1,500원대까지 그러네요.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미국산. 예, 유럽 우유는 한 11% 정도 적용되는 거가 2026년까지 결국 순차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렴한 수입 우유들이 더 저렴해지게 되는 상황이 그렇겠네. 되고, 예.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에 처음에 도입이 됐던 용도별 가격 차등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유는 똑같은 우유인데 예. 왜 그 생으로 마시는 우유하고 가공하는 우유의 가격이 약간 달랐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수입산 때문에 그렇겠죠. 수입산이 이제 가공류 쪽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다가는 좀 다른 가격을 적용하자라고 했던 거고, 이것도 사실 아까 협상을 할 때 똑같이 가격 범위가 있는데 왜 음용류는 중간쯤에서 결정이 되고 가공류는 왜 요 제일 앞단에서 싼, 예. 결정이 됐냐.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농업계도 제일 낮은 수준에서 했던 거고, 음용류도 한 중간 정도에서 한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걸 보면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지, 예. 뭐 가격 경쟁력 없이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사줘야 되냐라는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지금도 정부는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낙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유 급식에 한 47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 학교 현장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애들 우유 먹지도 않는데 그 강제로 먹게 하고 여기선 또 여기대로 이슈가 있는 게 그 또 약간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이제 무상으로 지급을 예. 하거든요. 예. 학교에서 예.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우유 먹는 애하고 그냥 먹는 애하고 차별화된다.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소소한 이슈긴 하지만 그 교직원들이 급식 우유를 먹는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먹으면 안 돼요? 아 제값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학생들 준 우유를 아. 교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먹는 그럼 정부가 보조금을 주나 봅니다.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거의 학생들은. 예, 한 500원대 이하로 이게 주게 되는데 근데 공짜로 먹는 학생과 어머니가 돈 내서 싼 돈이지만 내서 먹는 어린이가 서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떻게 정밀하게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 나눈 선생님들 칼럼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유를 마실 아이들만 골라서 좀 집으로 보내주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우유를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가격 자체도 예. 야 이제 우유 먹을 사람만 먹으면 되지 그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전 그래, 아이들한테 그래. 급식을 해줘야 되냐라는 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낙농가 한 곳에 간접지원금이 거의 한 1,7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곳당. 한 곳당.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낙농업계 전체로 하면 4,600호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시장 원리 수준에서 본다면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은 좀 줄이고 수입우유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통계도 사실은 그 협상하면서 나온 통계라 낙농가의 평균 수입이 한 연평균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1억 6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낙농가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하시기는 있고. 있는데 이게 낙농가가 집에 가져가는 돈인지 아니면 우유 팔아서 만든 총 매출이라서 거기에서 뭐 농기구나 사료값은 또 빼야 되는 건지 뭐 그건 또 하긴 수입- 하는데. 수입 명확하게 기준입니다. 하니까. 매출 집에 기준은 가져가는 아니고 거? 수입 기준으로. 수입 기준. 네. 그래서 매출 기준이면은 뭐 워낙 뭐 많이 빼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러면 낙농가는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냐라고 본다면은 낙농가 4,600호인데 지난 2년간 한 300여 호 정도가 폐업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 젖소 한 마리당 순수익이 그 한 152만 9천 원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 37.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낙농가의 수입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이 표 같이 보시면은 네. 이제 약간 영세한 50마리 미만의 그 낙농업계의 경우에 젖소 한 마리당 순수익이 이렇게 99%가 감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예,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유업계들 있잖아요. 그럼 우유업계들은 뭘로 돈을 버냐?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원유 가격이 높은데 얘를 어떻게 보냐 그런데 사실 그 우유업계도 할 말은 있는 게 우유로 돈 버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매일유업이든 남양유업이든 보시면은 그 우유 말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아몬드 음료, 곡물 음료, 뭐 라떼, 커피, 예,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거지 사실 원유로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농업계는 낙농업계대로 좀 힘들고 그 육아공업계는 육아공업계로 힘든데 소비자들이 마시기에는 우유 가격은 좀 비싸고 2026년이 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우리가 항상 마시고 있는 우유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요. 수입 가격도 더 싸지고. 이게 우리나라 낙농가가 영세하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그 대형화가 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멸균 우유로 가게 되면 좀 싸요. 우리나라도 아까 멸균 우유 가격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산 멸균 우유. 예, 서울우유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생우유 같은 경우는 3,000원인데 예. 이게 그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한 2,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한 500원 없어지면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사료 먹인다면서요. 젖소를 키우는데. 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냥 공짜인 풀 뜯어 먹이니까. 풀 뜯어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싸다. 그 나라는. 싸긴 싸겠죠. 우리나라는 들판도 없고 풀도 없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유를 다 수입해서 먹자라고 가기 또 이게 식량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입 우유? 난 오히려 더 고소한 것 같던데. 왜 고소한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도요. 네. 취향 끓여서 그런가? 취향의 차이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취향의 차이는 맞는 것 같은 게 예. 이게 이전에 일단 건강상에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제 취향이 글로벌한 걸로 그냥 그렇게 하죠. 야 저렴한 걸로 약간. 로컬 도메스틱 테이스트. 근데 좀 이런 얘기 하기도 좀 답답한 게 뭐 예. 사실 답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 관세가 낮아지면 이 상황은 좀 더 악화될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좀 씁쓸한 현실을 야, 우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 참 쉽지 않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우유값이 또 올랐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가공에서 국산 우유 사용한 가공식품의 브랜드를 좀 붙이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우유로 만든 치즈, 우리나라 우유로 만든 빵 이런 거를 붙이자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똑같은 우유로 만드는 치즈들일 텐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풀이 없어서 이렇게 뭐 먹여야 있는 게 되는지. 없어. 예전에 황금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황금이 좀 있었답니다. 마포에 무슨 황금 아파트라는 데가 있대. 아 있어요, 알아요. 그 지하에 원래 금맥이 있었던 땅이랍니다. 거기가. 오. 그래서 황금 아파트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텅스텐이 있었잖아요. 예. 중석. 예, 어렸을 때 중석 많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물로 얘기 나오다가 예. 그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텅스텐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없어졌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캐나다 회사가 다시 캐겠다고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글로벌 통상 문제의 일환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유도 단순 시장 원리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네. 그 시장 원리로 볼 수 없는 상황의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엔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유값은 계속 올라가고 안 그래도 안 먹는 우유 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더 외면할 거고 그럼 우유 더 남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갈등이 있을 거고. 제가 예전에 임금 얘기하다가 한번 좀 씁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가만히 냅두면 사라진다고 실제로 같이 보시면은 이거 안 갖고 왔나? 이게 우리나라 우유 생산량이나 예. 낙농 가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젖소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낙농가도 줄고 우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뭐 농산물 뭐 사료 수입해 먹는 것처럼 우유도 대체로 그냥 수입 멸균 우유 갖다 먹을 거다.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우유는 수입해다 멸균 우유만 수입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그렇죠. 생우유는 오다 상하니까.
생우유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국 뭐. 입장에서야 뭐 생우유나 멸균우유나 같은 원유로 만드는 거라 음. 차이가 없는데 수입사는 멸균우유만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좀 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차피 잘 안 먹잖아요 우유. 뭐 우유 많이 먹는 척. 저는 하고 우유 그래. 좋아합니다. 저도 50세 치고는 우유 많이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딴프로TV 권순우 팀장님. 우유 많이 드세요. 네. 예, 우유 많이 많이 드시고.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단백질러 이거는 우유에 타 마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보다? 아이 그럼. 아, 그럴 수도 물 있겠다. 타 먹었구나 그냥. 그동안 물 타 먹었는데. 우유에 타서 드셔보십시오. 저 커피 맛도 맛있다고. 커피 맛. 새로 나온 거. 자, 저희는 저녁 먹고 2부에서 과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